네, 공선옥 일가 계속해서 내용 봐보겠습니다. 19쪽에 일가가 이제 집에 처음 왔을 때 일가를 손님으로서 후하게 대접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하게 대접을 해주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말을 찾아보면요. 교자상입니다. 교자상. 여기 지금 뜻을 써놨는데 도리밥상이라는 거는 어린이용이고요. 굉장히 나지막하고 둥글다면 교자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명절 때 그 차리는 밥상 있죠. 음식을 차려놓는 사각형이고 아주 큰 상입니다. 그래서 상만 교자상으로 바꾼 게 아니고 이 교자상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차려 주었겠죠. 그래서 이 교자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일가를 후하게 대접해줬구나, 이걸 추측을 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20쪽으로 가면요. 일가라는 존재가 그 처음에 북한말 써서 나가 무서워했던 거 기억나요? 북한말을 썼었는데 일가의 현재 처지를 가리키는 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아저씨는 말하자면 한국에 돈을 벌러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선족만 써놔도 괜찮겠죠? 조선족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의 말로 정리를 하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서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21쪽인데요. 일가가 와가지고 이제 상 차려 놓은 거를 다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아저씨가 조금 눈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리고 나조차도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데 굳이 사람을 붙들어 놓고 막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말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과일이라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일어나고 싶어 했고요. 아버지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고 나의 관심도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요. 오타가 났다. 자, 아버지의 관심은 우사, 외양간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었으니까 그 소들도 밥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외양간에 가 있었고요. 아버지의 관심은. 그리고 나의 관심은 미호기의 편지를 아직도 뜯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호기의 편지를 빨리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 봐야 되는데 하면서 관심이 미호기의 편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아저씨가 뭐 교자상을 통해서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심적으로는 그렇게 후하게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에서 22쪽에 걸쳐서 나라는 주인공은요, 아버지와 어머니께 아저씨는 언제 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손님을 잘 대접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말을 꺼내냐고 나를 혼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일가를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입장에 있겠죠. 그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머니는 일가에 밥을 챙겨야 되고 수발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와 동일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에 나보다 자신보다 어머니가 조금 더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에서 이제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데요. 아저씨의 이야기를 하다가 나와 엄마가 미호기의 편지죠. 이건 미호기한테 받은 편지겠죠. 편지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엄마는요, 표면적으로 네가 너한테 온 편지를 제대로 관수도 못했지 않냐? 너의 물건을 제대로 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에서요. 또 관용 표현, 아까 앞에서 찾았던 거랑 똑같이 관용 표현을 찾아보면요. 남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결과는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이거를 뜻하는 말은요.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여기 요거는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옮겨온 구절입니다.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24쪽에서는요, 엄마가 편지를 왜 안 돌려주는지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앞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물건 제대로 관수 못했으니까 안 돌려준다 였는데요. 진짜 이유는
너의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자, 24쪽에서 요건 상황이 나랑 어머니랑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집으로 술을 가지러 왔죠. 여기서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소설 갈래 설명을 하면서 갈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와 어머니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외적 갈등이겠죠. 외적 갈등이면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와 어머니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일가 아저씨를 대접을 해주고 있죠. 아버지는 술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가지러 온 겁니다. 네, 25쪽에서요. 상황은 앞에서 계속 나왔었죠. 나와 어머니가 편지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술을 가지러 와서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죠. 편지를 쓰라고 했던 건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된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갈취입니다. 갈취의 뜻을 보면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는 어머니가 갈취라는 말에 기분이 상할 만하다. 아니면 뭐 뜻이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만하다.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25쪽에서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난 뒤에 이제 나의 마음이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내가 어린아이와 성숙한 아이의 중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요. 14번째 줄에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운 그 상황이 무서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번째 줄 여기를 가보면 이 싸움이 끝나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 싸움이겠죠. 어머니와 아버지 싸움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집안에는 냉기가 돌 것이다. 아버지 엄마의 싸움이 있고 나누면 언제나 그랬대요. 어렸을 때는 그게 공포스러웠대요. 이때 공포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냉기가 넌더리가 난대요. 짜증이 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냥 공포스러웠던 거는 이 어린아이라면 이제 여기에서 넌더리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는 조금 성숙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머리가 큰 아이의 생각인 거죠. 26쪽에서요, 이제 나가 갑자기 고독감이 듭니다. 이런 고독감 여러분들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 고독감의 이유는요. 엄마 앞에서는요. 사춘기도 못 벗어난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막 편지 줘 이러면서 거의 땡깡을 부렸죠. 그런데 그 어머니랑 또 이럴 때는 이라는 거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운 상황에서 내가 혼자 있게 되는 요 상황에서는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였던 요 존재가 나를 책임져 주지를 않을 것 같고 오직 나만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 나만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나이도 먹고 고독감도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27쪽에서요. 나는 어머니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과수원이 나왔네요. 과수원으로 뺑소니를 쳤다라는 건 그냥 거기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엄마가 나라는 존재, 엄마한테 나는 자식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자존심 때문에라도 꾹 참고 있었던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수원으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나도 누가 볼 때는 눈물을 흘리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배려를 해준 겁니다. 여기서는 또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